안녕하세요. 15년 동안의 특송물 병원을 운영해온 김미애 수의사입니다. 최근에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관심 있으신 분도 많고,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지금 안타까운 국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앵무새의 특성과 호발 질병입니다. 앵무새 하면은 떠오르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물이다. 말을 잘하는 동물이다. 지속적으로 먹고 배설하는 동물이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은 먼저 해박적 특성부터 살펴볼까요? 앵무새는 정말로 말씀드렸듯이 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물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주 이제 가볍게 해서 날 수 있게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뼈 안쪽에도 공기가 차 있어서 함기골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낭이라는 특수 구조가 있어가지고 몸에 여러 가지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이제 폐호흡을 하면서 사람은 숨을 쉬지만은 앵무새들은 그 기낭을 통해서 호흡을 하면서 날 수 있게끔 몸이 가볍게 뜰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바로 쌀 수 있게 이제 장이 되게 짧은데요. 그것 또한 오랫동안 이제 계속 그 장에서 머물러 있으면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소화기관도 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짧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자주 먹고 배설하고 이런 동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보다 이제 이빨이 없기 때문에 소낭과 근육이 위인 선이가 먹이를 부숴가지고 소화시키기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목에 성대가 있어갖고 희한하게 사람과 목소리를 동일하게 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따라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앵무새를 좋아하고 키우고 있는데 저는 사자나미 키우고 있거든요. 사자나미 앵무새 요만한 조그만 소형 앵무새인데도 벌써 지금 1년 정도 제가 교육시켰는데 성탄절 송들 그런 것들도 지금 연습 시키고 있는데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또한 앵무새의 지능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지능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똑똑하고 영리해서 주인한테 교감이 아주 높은 동물인데요. 외국에서는 이제 사람처럼 앵무새 유치원도 따로 있고요.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능이 너무 높아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외국에서는 정신과 병동이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살던 아이가 이제 먼저 떠나거나 이럴 때 상실감이 큰 게 이제 펜로스 증후군인데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신질환이 우울증 같은 것들이 오거나 보호자님이 좀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하면 그것도 또 좀 약간 복사를 많이 하는 동물이어서 그런 심리 상태를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이나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것들도 가끔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가 미국에서는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 생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보호자가 매우 유대관계가 깊고 친한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우시는 앵무새가 아프다고 하면은 마치 자기보다 더 아픈 것 같이 느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가슴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무새의 생활 환경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앵무새들은 원래 아열대, 열대에서 살던 동물이어서요. 그래서 따뜻하고 이제 습한 기온에서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사계절이 특히 뚜렷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환절기도 많고요. 봄, 가을, 환절기, 겨울철, 감기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겨울철에 보통 이제 25도에서 이상에서 28도 정도에서 키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여름에는 28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지내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32도 이상이면은 앵무새도 땅구멍이 거의 발바닥하고 혀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 열이 발산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더운 환경도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에 30도 이상, 32도 이상 막 계속 틀어줘야 된다. 심지어는 40도 이상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막 한 달에 뭐 난방비 100만 원 이상 키워야지 새 키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앵무새는 어떤 먹이를 먹을까요? 그래서 앵무새는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곡물을 먹는 옴니버예요. 그래서 소형조들은 작은 알곡을 먹고 대형조로 갈수록 입자가 굵은 큰 알곡과 견과류, 씨앗 이런 것들을 먹이로 먹게 되는데요. 간식으로는 먹을 수 있는 채소랑 이제 그 과일 같은 걸 급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색 앵무 같은 경우에는 육식을 좀 더 해야 되는 동물이고 그걸 그래야지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어서 그 계란 노른자라든지 그 닭고기를 좀 삶아 주신다든지 그런 것들도 먹이로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로리킷 같은 경우에는 꽃에 화분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이 그 앵무새이기 때문에 전용 특수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으로 된 특수 사료를 먹이셔서 키우실 수밖에 없어서 그거 조금 까다로운 종류예요. 그런 화분들은 특수한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앵무새가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간이 된 사람 음식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워낙 사람이랑 친해가지고 사람 먹는 거에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사람들이 간식 먹으면 그것도 쪼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을 이제 되어 있는 음식들은 나트륨 배출 때문에 아이들한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라면도 주시고 어떤 분들은 뭐 김치도 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지까지 10년 동안 키우면서 한 번도 애기들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먹일래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문의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애기들을 오래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증상은 나타나진 않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축적되면서는 신장이나 간에 영향을 줘서 오래 키우실 수가 자기 수명대로 잘 키우실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아이들이 잘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셔서 자꾸 유도를 다른 안전한 음식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도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요.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 같은 성분은 이제 소의 젖에서 나오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당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앵무새의 소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장내 세균총이라는 그 장내 정상 세균들을 깨트려서 자꾸 설사를 유발하고 설사를 자주 하면은 자꾸 근육이 빠지고 체중 감소가 돼서 나중에는 좀 위험한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앵무새의 호발 질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골절입니다. 애기들은 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골절이나 외상이 많아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내원하신다든지 날개가 손상돼서 오시거나 부리가 또 갈라져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호자님의 성향에 따라 다르신데요. 날개를 집에서 이제 키우실 때 자르지 않고 키우시는 앵무새들도 있고요. 앵무새는 날아야지 건강하다 해서 날개를 윙컷을 해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그냥 잘라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라서 날지 못하게 해서 키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날개를 자르지 않고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더 사고율이 많아요. 왜냐면은 날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라면 국물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집에 있는 그 거실팬에서 다쳐서 떨어져서 낙조해서 온다든지, 어떤 경우는 이제 냉장고 문에 껴서 오신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보호자하고 너무 밀착을 하다가 엉덩이에 깔려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아이들일수록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큰 아이들은 너무 잘 보이고 아기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이제 위치해 있는지,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데 작은 아이들일수록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요. 되게 조심하셔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아기들이 골절이 나거나 외상이 있으면은 피가 나거든요. 출혈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출혈이 난다 하면은 일단 출혈점을 먼저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출혈 나는 부분에 꺼즈나 화장지 같은 걸로, 화장솜이나 이런 걸로 딱 거기에 부분에 딱 3분에서 5분 정도 딱 압박을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멈추게 있는 부분에다가 밀가루나 전분가루를 딱 거기다가 어느 정도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10분 안에 다 지혈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분가루나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되니까 안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지혈이 됐다 하면은 집에 있는 테이프나 의료용 테이프 아니면 반창고 같은 걸로 좀 압박해서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혈이 잡혔다 하고 나서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외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찰과상이 있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떤 걸로 소독하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로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물로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세균이나 곰팡이성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잘 씻겨내려가는 특성이 있어서 THR 전해질이 맞춰져서 이렇게 잘 씻겨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는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이제 호발 질병이 알정체가 있어요. 산란기에 그 과배란이 되거나 미성숙란이 생겨가지고 알정체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정체는 암컷 앵무새한테만 생겨요. 그래서 뱃속에서 알이 생성되었으나 배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골반보다 큰 알이 생겨가지고 아기들이 배출을 못하는,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미성숙란이라고 합니다. 미성숙란은 암컷 앵무새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호발을 하게 되고요. 특히 알을 너무 자주 낳아서 칼슘이 부족할 때, 그리고 초란일 때, 그러니까 처음 생기는 생애 첫 초의 알이었을 때 그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몸의 영양 상태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게 알이 크게 나오는 경우, 생기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응급처치가 필요하고 병원에 오셔서 알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형 앵무새일수록 과배란되고 너무 자주 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알정체가 오면은 심한 경우에는 마취를 해서 알을 인위적으로 안전하게 빼주는 시술을 진행을 하고요. 알정체가 2일 이상 오래된다면은 사람 자궁에 해당하는 난관하고 알하고 유착이라고 해서 딱 달라붙어 버려가지고 염증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수술도 어렵고 출혈도 있고 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겨울철, 환절기에 앵무새들이 콧물이나 재채기, 식욕부진, 기력저하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도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 이제 미세먼지 같은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이제 면역이 되게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가끔 이제 또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감염이 돼가지고 증상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병원에서는 이제 완치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전문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앵무새들을 잘 키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 보호자님의 정성스러운 노력이 더해진다면은 앵무새들도 건강하게 오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